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뉴욕특파원 김영필입니다. 오늘도 증시가 좀 하락했습니다. 어제 그 경기 침체 우려 이것이 오늘까지 좀 이어졌거든요. 그리고 연준 인사들의 좀 발언들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반적으로 증시가 조금 계속 좀 하락하면서 안 좋은 분위기를 좀 이어가고 있다는 점, 이것이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3월 월스트리트 이렇게 출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좀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강한 고용이 금리 인상을 의미한다. 오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거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건 스탠리는 444면 좋을 것 같다. 444가 뭔지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라일 브레이너드 연방준비제도 부의장 오늘 좀 연설이 좀 있었어요. 뒤에서 좀 설명드릴 거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지금 생방송 찾아주신 분들 인사 한번 또 드릴게요. 우정현님 반갑습니다. 신영기님, 꽃교호영님, 얌생이님, 이종욱님, 메인맵님, CJ님, 모두 감사드려요. 매일 잊지 않고 나와주시는 개근 멤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커뮤니티란에 가시면 이벤트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오늘까지니까 혹시 응모 안 하신 분들 있으시면 오늘까지 가서 보시고 마지막으로 응모 해주셔서 선물 받아가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나스닥이 0.96%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S&P 500, 다우지수도 각각 0.76% 이렇게 내렸어요. S&P 500은 오늘 3,900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 한번 같이 보시면요, 오늘 좀 계속 안 좋았습니다. 출발부터 계속 하락세였고, 요게 이제 뒤에 좀 설명드릴 텐데, 브레이너드 부의장의 발언이 한 오후 1시 15분 정도 있었어요. 그때 이후로 좀 다시 상승을 시작했죠. 왜 그랬는지는, 물론 이제 브레이너드는 전반적으로 한동안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긴 했지만 조금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시장에 조금 희망을 주는 얘기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좀 오늘 전반적으로 좀 올랐다가 결국은 다시 침체 우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왜냐하면 연준이 계속 긴축을 할 것 같다, 이거는 좀 확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락 마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P 500 맥을 보시면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다 하락했고 구글 정도만 한 2% 상승을 했네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좀 떨어졌고 아마존, 테슬라 전부 다 하락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게 좀 강하게 나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국채금리도 오늘 올랐다 내렸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다시 또 내려갔다, 이렇게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도 뒤에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지금 다보스 포럼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다보스 포럼 이제 현장에서 CNBC, 블룸버그 이렇게 좀 주요 미국 언론들이 가서 현장에서 계속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물론 돌아가면서 나오기도 합니다. CNBC 출연했다가 블룸버그 나오기도 했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용이 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오늘 나온 얘기들 또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이게 중요한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제이미 다이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기준금리가 5%를 넘을 것 같다. 기존에 했던 얘기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지금 상황에서 여전히 50%를 넘을 것 같다고 얘기했다는 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저의 인플레이션 요인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이제 제이미 다이먼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지정학적 위기 이런 걸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될지 아직 확실치 않고, 물론 이제 평화협상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만 전황이 어떻게 될지 정해진 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높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석유 가격이 다음 10년 동안 상승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중국은 더 이상 물가 하락 요인이 아니다. 즉 과거에는 중국이 싼 물건을 대폭 생산하면서 글로벌 물가를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했었죠. 근데 중국이 이제 더 이상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이먼은 기준금리가 6%까지 갈 수도 있다. 그리고 완만한 침체 계속했던 얘기죠. 근데 다이먼이 좀 오늘 조금 더 눈여겨볼 만한 거는,
완만한 침체의 6% 기준금리가 꼭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하냐면 지금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6%까지 올라가고 만만한 이제 마일드 리세션이 오더라도 그렇게 그 실물 상황이나 미국인들한테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은 아닐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6% 금리의 완만한 침체 정도는 우리가 버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침체가 좋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좀 재밌는 거는 제임스 고먼이라고 이제 모건스탠리 CEO고 이제 오늘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444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렸잖아요. 444 얘기를 했는데 이 444가 뭐냐면 약 4% 실업률, 4% 인플레이션, 4% 기준금리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확히 이제 뭐 444라고만 얘기해서 딱 4%라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제 생각이지만 그냥 4% 수준, 4%대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4% 실업률, 그러니까 지금이 한 3.5%까지 내려왔으니까 실업률 조금 더 올라가고 인플레이는 4%까지 떨어지고 3에서 4%까지 떨어지고 대신 기준금리도 한 4% 수준이면 좋겠다. 이 정도면 살만하다. 괜찮을 것 같다. 이 정도 구역에 우리가 들어가면 이 전반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444가 이제 좀 흥미롭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좀 상대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 즉 3에서 4%대 이런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감내해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기도 하고요. 기준금리도 4% 수준 이런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수 있다. 나중에 좀 떨어지더라도요. 물론 이제 제임스 고먼은 최종금리를 한 4.75에서 5.0 이렇게 조금 더 낮게 보긴 합니다. 어쨌든 그게 4%대니까 그게 좀 기대하는 것도 있긴 할 텐데 어쨌든 이 444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이런 좀 화두를 또 던진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오늘 10년만 국채금리 현황인데 낮에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어요. 새벽에. 그 다음에 이제 좀 연준 인사들 좀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올라갔다가 결국은 좀 침체 얘기 뭐 이런 우려점이 다시 좀 떨어졌는데 고먼 CEO는 모건스탠리 CEO죠.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올해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인플레이션이 분명히 정점을 지났다. 이런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중국의 피벗이 꼭 이제 정책 전환 그 코로나 정책 전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옐런 재무장관과 류어 부총리 이게 대담을 했었잖아요. 다보스에서요. 그게 이제 글로벌 경제에 좀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을 조금 완화하는 신호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계속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444가 뭐 꼭 최고여서 444를 원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444면 좀 좋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모건스탠리 이 고먼 CEO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생각해봐라. 우리가 최근 사이에 8에서 10% 인플레이션이었는데 완전 고용이었었죠. 실업률은 3.5% 수준. 이게 말이 되느냐. 그동안 너무 완화적으로 나가면서 엄청난 자산 버블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거품이 다 빠진 거냐? 멀티플 발환이네. 그래서 결국 어닝 리세션이 올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연준 입장에서는 어쨌든 계속 말씀드리지만 5% 이상 기준금리를 유지할 거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수정 콜린스도 오늘 5%를 조금 웃도는 수준의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 평균 임금이 조금 떨어졌지만 인플레이션 타격과 비교하면 너무 높다. 파월이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임금 상승률이 적정하려면 결국 인플레이션 타겟 수준으로 내려와야 된다. 근데 지금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이 대충 5% 뭐 안팎 그 정도 되니까 2배 이상 높은 거죠. 오늘 이제 브레이너드 제가 초반에 사진도 썼었는데 브레이너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2월에 얼마 올리겠다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최종금리가 얼마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추정할 수 있는 얘기를 오늘 했어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높고 2%로 내려오려면 시간이 걸릴 거다. 그래서 지금의 경로를 유지할 것이다. 지금의 경로를 유지한다는 것은 가장 최근 FOMC가 12월이니까 12월에 정한 내용 그걸 이제 계속 가져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12월 FOMC에서 초정금리를 5.0에서 5.25로 정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걸 겁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충분히 제한적일 필요가 있다. 정확히 찝어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12월 FOMC 수준 거를 유지하겠다 그런 말이죠. 그 얘기는 결국 기준금리가
5.5% 이상 갈 거다. 그 얘기는 일각에 생각하는 생각보다 적은 기준금리 수준 아니면 금리 인하 이런 거는 당분간 기대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이 부분을 꼭 아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경기가 어떻게 되든 어떤 데이터가 나오든 일단 5.0에서 5.25까지 올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 상반기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상반기에 결국 5월까지 가서 5.0에서 5.25가 되는 거니까요. 0.25씩 3번씩 올리면. 상반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여러분들도 5.0에서 5.25까지는 간다. 뭐가 어떻게 나오든 일단 그까지는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인플레이션이 미친 듯이 떨어지거나 뭐 아주 폭락하는 상황이 나오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합리적인 데이터가 나온다면 이렇게 간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연준의 사정을 좀 잘 아시는 월가 관계자랑 통화를 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0.25씩 3번 올린다.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다.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은 계속 낮아지겠지만 오늘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서 보듯 나머지 지표들이 상반기에 확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고용도 확 나빠지지 않고 뭐 인플레도 갑자기 뭐 확 좋아지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결국은 0.25씩 3번은 올릴 것 같다. 그런 얘기고요. 그런데 이제 브레이너드가 오늘 조금 뉘앙스 차원에서 좀 같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브레이너드가 어쨌든 우리는 지금 경로를 유지한다. 한동안 제약적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좀 다른 뉘앙스를 전했다는 거 같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쓴 브레이너드 발언에 대해서 쓴 기사 제목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뽑았죠. 연준의 최고 인사가 인플레이션이 떨어진 게 상당한 개선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큰 제목을 달았어요. 제가 이제 3분 월스트리트 시간에서 몇 번 전해드렸지만 제목을 잡는 게 기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생각하실 때 제목을 그냥 크게 별 생각 안 하고 단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자들이요 제목 다는 게 굉장히 신경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큰 제목, 그러니까 기사에서 제일 위에 나오는 상단 제목이죠. 상단 제목 어떻게 정하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사실 이거 때문에 고민을 몇 시간씩 할 때도 있거든요. 왜냐? 여기에 함축적인 의미와 방향이 많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기사 보시면요. 어떻게 제목을 달았냐면 브레이너드가 인플레이션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높은 금리를 가져간다. 이렇게 제목을 단 데가 있어요. 그런 곳이랑 브레이너드가 인플레이션 둔화가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달았을 때는 느낌이 좀 확실히 다른 겁니다. 이 제목을 달았을 때는 어쨌든 브레이너드가 조금 더 비둘기파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며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최대한 긴축을 덜 하려고 한다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있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제목을 항상 잘 눈여겨서 보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이제 생방송이니까 좀 설명을 더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결국은 닉 티미라우스 기자의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제목을 이렇게 달았다고 생각할 때는 저도 이제 기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행간의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좀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주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브레이너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물가를 낮추기 위한 방법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그 중에서도 노동 둔화가 그 중에 하나다. 우리가 이제 계속 설명하는 게 올해 연준의 핵심 포인트가 결국 노동이다. 노동 둔화가 해야 결국 인플레이션 잡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하자 이제 예를 드는 거죠. 노동 둔화를 해야 된다고 한다. 근데 그게 여러 의견 중에 하나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꼭 임금 이외의 부분, 그러니까 비주택 서비스 부문, 초근원 서비스죠. 초근원 서비스의 둔화가 인플레이션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브레이너드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임금을 꼭 둔화시켜야 되나? 찾아보니까 이 초근원 서비스, 슈퍼코어라고 하죠. 슈퍼코어 서비스 부문 물가가 떨어지면 인플레이션이 낮을 수 있을 것 같아. 당연히 가능한 얘기죠. 어쨌든 뭐가 많이 빠져도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상품이 쫙 빠져도 총합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어쨌든 인플레이션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임금이 즉 고용이 이렇게 많이 둔화하지 않더라도 비주택 서비스가 빠지면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설명해 준 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서비스가 굉장히 강한 게 문제잖아요. 그 서비스가 강한데 그게 지금 연준에서 가장 고민이 그게 서비스 물가가 강하고 이런 것들이 노동력 부정 때문인지 아니면 유가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그런 건지 이런 공급망 문제 때문인 건지 그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내용이 어려운데 후자로 보면요. 유가랑 뭐 원자재 문제다 이렇게 나중에 판명이 된다면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상품 가격들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2020년, 2021년에 올랐던 상품 가격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거는 결국 유가, 공급망 문제 이런 게 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비스 가격이 높은 것도 이런 원자재와 유가가 높은 거라면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다. 이 경우라면 연준이 굳이 나서서 노동시장 실업률을 높이는 걸 보기 위해서 추가 긴축을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브레이너드는 그리고 연준 내에서는 이게 꼭 노동이 약해져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근원 서비스 부문 이거의 물가가 높은 이유가 노동력이 아니라 유가, 원자재 가격 이런 문제라고 한다면 그런 걸 솔직히 바라기도 하겠죠. 그런 거라면 우리는 노동을 크게 망가뜨리지 않고 물가를 잡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지금 연준이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가능성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후 1시 15분 이후에 낙폭이 좀 줄어든 것도 이런 브레이너드 부의장의 발언들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게 이제 오늘 나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요. 실제로 브레이너드 말처럼 지금은 노동시장이 강하죠. 이 19만 건 보세요. 전주보다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이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4주 유동평균 이것도요. 감소했어요. 그리고 2주 연속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건 조금 증가했는데 이것도 예상치보다 낮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19만 건이었는데 예상치는 20만 5천 건이었어요. 굉장히 강한 거예요. 결국 노동이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당분간은 갑자기 안 좋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가능한 거죠. 브레이너도 그런 걸 계속 이제 노리고 있는 건데 고용을 크게 둔화하지 않고 물가를 잡을 수 있다면 연착륙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뭘 다 떠나서 강한 고용은 금리 인상에 근거로 작용한다는 거 이거는 함께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고용이 강하니까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는 거죠. 이거는 한참 전에 또 나왔던 논리들이긴 한데 이제 다시 지금 상황에서도 강한 고용은 금리 인상의 근거다. 이거는 알고 계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근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브레이너들 말처럼 정말로 서비스가 강한 게 꼭 노동 때문이 아니라 유가랑 원자재 때문이었고 그런 것들 자연스럽게 좀 낮아질 거다. 그런 경우에는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게 실제로 그럴지 그건 별개의 문제죠. 그리고 연준의 특히 이제 브레이너드 같은 이런 비둘기파들 생각대로 실제로 이게 흘러갈지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라그람 나잔 전 인도 중앙은행 총재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 후에 연착륙하는 거는 매우 어렵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금리 인상을 중단한다는 거는 그거 자체가 긴축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5% 이상의 기준금리는 계속 긴축적인 상황에 그 제약적인 상황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유지하는 것만 해도 긴축을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인플레이션을 다 낮춰야 된다는 얘기긴 한데 시장은 일단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면 곧바로 축포를 터뜨릴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주식은 올라가고 사람들이 나가 돈을 쓸 것이다. 그러면서 금융시장이 완화할 것이다. 근데 이거는 잘못된 반응이다. 잘못된 반응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었죠? 결국 추가 긴축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셰인 페이트워치 잠깐 같이 한번 보시죠. 이거는 뭐 이제 2월이고 3월 보시면 3월까지 4.75에서 5.0으로 올라가는데 5월에도 4.75에서 5.0, 6월에도 4.75에서 5.0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11월이 되면 이제 그때는 금리 인하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연준 인사들은 5.0 이상으로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시장은 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오늘도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상황은 계속 이제 격차는 벌어져 있고 브레이너드는 약간 오늘 한동안 긴축적인 상황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소프트 랜딩에 대한 희망을 하나 또 던져놨죠. 다리를 하나 걸쳐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상황이니까 금리 인상이 중단만 되면 라잔의 말처럼 시장이 축포를 터뜨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연준을 다시 또 사지로 내몰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봐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완만한 침체 가능성이 가장 크긴 합니다. 그리고 소프트 랜딩이 가능성이 높아진 건 사실이죠. 하지만 결국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을 둔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연준의 인상 중단 시, 금리 인상 중단 시 또 증시가 올라서 연준이 어려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상이 나오더라도 그 전후는 항상 또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증시도 좀 오락가락했지만 이제 아트캐신 이분은 이제 워낙 경험이 많으시고 정확한 말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S&P 500이 3,900이 깨지면 그 다음 시험선 3,800이다. 3,800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3,500까지 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부분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르코 콜라노비치는 경기 침체가 가격에 다 반영되지 있지 않다. 그런 얘기 했고요. 프록터앤갬블 뭐 소비재 업체죠. 여기는 뭐 어닝이나 뭐 매출 전망은 비슷하거나 살짝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판매량이 많이 줄었어요. 왜냐? 가격을 한 평균 10%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분기에. 가격을 이렇게 올렸으니까 전체적인 최종 숫자는 맞췄겠지만 판매량은 굉장히 줄었다는 점. 안 좋은 신호죠. 요거는 이제 넷플릭스 얘기인데요. 넷플릭스 얘기. 결과적으로 넷플릭스는 어닝은 미스했습니다. 어닝 상당히 미스했어요. 어닝은 상당히 미스했는데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결국 웬즈데이라고요. 미국에서는 이 지금 웬즈데이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즌2도 이제 제작한다고 하죠. 이 배우가 제나 오르테가라고 지금 뭐 아주 난리입니다. 미국에서. 물론 이제 뭐 유튜브 많이 보시면 뭐 쇼츠 같은 데서도 이제 뭐 레이디 가가 노래에 맞춰서 춤추는 뭐 장면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와요. 그만큼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어닝은 많이 줄었지만 웬즈데이 같은 이런 대박 작품이 터져서 넷플릭스는 어쨌든 신규 가입자 증가는 이뤄낼 수 있었다는 점. 웬즈데이는 저도 다는 안 봤는데 몇 편 봤는데 재밌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좀 약간 미국 특유의 약간 좀 이렇게 스푸키, 좀 이렇게 뭐 공포스럽고 기괴한, 원래 아담스 패밀리 뭐 그걸 이제 원작으로 하는 거니까요. 보시면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드스트롬도 1월 1일 기준 직전 9주 동안의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 이 얘기는 1월 1일 말이 잘 안 나오네요. 1월 1일 기준 9주니까 그 얘기는 결국 11월 중하순부터 12월이니까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시즌 매출이 감소했다는 겁니다. EPS 전망치도 낮췄거든요. 안 좋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전에도 가끔 전해드렸지만 부동산 신탁에서 자꾸 이제 출금 제한 나온다는 거 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었는데 무디스는 이제 부채 한도 협상 시간 걸리겠지만 탈걸될 거다. 오늘이 이제 사실은 이제 목요일이잖아요. 옐런 장관 얘기했다. 목요일에 이제 한도에 도달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결국은 타결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생각도 그렇고요. 좀 재밌는 거는 이제 트럼프는 협상가지 않습니까?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공화당한테 벼랑 끝 치킨 게임을 해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트럼프가 공화당의 실세였거나 아니면 뭐 야당을 지금 뭐 주락펴락 한다면 정말로 이제 공화당이 벼랑 끝 치킨 게임으로 가서 디폴트를 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상황이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베이스 케이스 기본 가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정보와 데이터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준금리는 기본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5% 이상 연착륙 가능성은 상승했으나 완망 연기 침체를 중심으로 놓고 시장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준금리는 상황에 따라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긴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5.0에서 5.25라고 보는 게 낫다. 그리고 앞으로는 조금 더 높은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정상으로 되는 인플레이션 타겟 2%는 조금 이제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한 방송은 이 정도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그